안녕하세요. 송내고등학교 교사 한충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내용은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인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즉 경찰과 군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대학교,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의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직업군인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매우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요구하죠.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보면은 매년 매우 높은 진로 희망을 보이는 것이 이 두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또 지원자 자체가 매우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의 입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대학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특수대학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특수대학인가? 먼저 일반 대학교의 경우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지원 등 대입 제한 사항에서 이 특수대학은 자유롭습니다. 즉 수시 6회와 합격 이후에도 정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능 이전의 1차 시험을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월 31일 날 보죠. 그래서 예비 수능의 차원에서 지원해 보는 친구들도 매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모든 게 국비로 지원됩니다. 생활비, 학비, 교육비, 심지어 품위유지비까지. 작년 사례로 사관생도 4년 차 정도면은 매월 85만 원 정도의 품위유지비까지 일체의 경비를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 되겠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우리 학생들 대부분 군사 학위만 사관학교에서 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중에 하나의 학위를 또 더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관학교에도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등이 있어요. 자기 전공을 충분히 살려서 나중에 군대 예편 이후에도 전공과 관련한 진로에 진학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국내외 일반 대학원이나 석박사학위, 파견 교육을 또 국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견학 및 위탁 교육, 운전면허라든가 무도, PC 활용 등 자격증도 사관학교 재학 기간에 다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졸업과 함께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올해 2022학년도 이 특수대학의 대입 전형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대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경찰대 5월 10일부터 특별 전형의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일반 전형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고요. 10일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특별 전형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시작되는 거고요. 그 뒤로 이어서 국간사가 6월 18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육해공 사관학교는 공통으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유의하실 것이 이 원서 접수와 동시에 지원 동기서를 함께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서는 실제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거르기 위해서 재작년 회사에서 시작됐고요. 작년부터 전체 사관학교에서 작성하고 있죠. 지원 동기서도 원서 접수와 동시에 작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1차 시험은 경찰대와 4개 사관학교가 똑같이 7월 31일에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은 할 수가 없고요. 경찰대와 4개 사관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성적을 확인하고 육사는 8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지원 여부를 확정 지어야 됩니다. 확정 지으면은 1차 합격자 발표가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학교별로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9월에 학교별로 9월, 10월에 걸쳐서 2차 시험은 신체 검사와 체력 검사, 면접 등을 통하죠. 그리고 12월에 가서 최종 합격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수대학의 올해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입시는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 대학에서는 우선 선발을 수시 모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점수가 반영이 안 되죠. 그리고 종합 선발은 우리 일반 대학의 경우 정시 모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4개 사관학교는 올해 825명을 모집합니다. 학교별로 보면은 육사가 330명이고 해사가 170명, 공사가 235명, 국간사 90명, 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20명이 증가했습니다. 국간사부터 보면은 국간사는 일반 전형에서 보시면은 우선 선발과 종합 전형으로 종합 선발로 각각 42명을 선발합니다. 특별 전형은 고른 기회, 독립 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 유공자 자녀, 재외 국민 자녀 각 2명씩 총 6명을 선발합니다. 성별 선발 비율로 남자를 대략 10% 정도, 여자 90% 내외로 모집하고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여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경찰대의 경우는 작년도부터 100명 모집하는 것을 일반 경찰 편입으로 50명을 모집하고 신입 경찰생도는 44명, 일반 전형의 44명과 특별 전형으로 6명 합해서 50명씩 선발 인원이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2022학년도에 330명을 모집합니다. 남자는 290명, 여자는 40명 정도 모집하고요. 전형별로 보시면은 우선 선발에 육사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적성 우수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 선발로 116명을 선발을 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특별 전형으로는 독립국가 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 유공자 자녀, 고른 기회 농어촌 학생, 고른 기회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렇게 3개 전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해군사관학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70명을 선발합니다. 성별 선발 인원은 남자가 150명, 여자가 20명, 일반 전형의 일반 우선 선발 인원이 94명 내외로 가장 많고요. 특별 전형 선발 인원에 따라서 최대 120명까지 일반 우선 선발로 모집을 합니다. 학교장 추천과 종합 선발 각각 34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고요. 공군사관학교의 경우는 2022학년도에 235명으로 지난해 215명에서 20명이 늘었습니다. 모집 비율을 보시면은 우선 선발 80%, 종합 선발 20% 내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 189명, 종합 선발 46명 내외로 이렇게 모집하고요.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을 보시면은 우리 쉽게 일반 대학에서 수시와 정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일반 대학의 경우는 수시 원서 접수와 정시 원서 접수를 별도로 따로 아주 시기를 달리해서 사관학교의 특징은 원서 접수를 똑같이 합니다. 동시에. 즉 정시 원서 접수가 별도로 돼 있지 않고 수시 모집, 우리 일반 앞에서 보셨죠? 그 원서 접수 기간에 하면은 일반 선발에서 떨어진 친구가 종합 선발로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는 종합 선발로 지원할 거해서 후에 수능 이후에 지원을 준비하시면 안 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경쟁률을 보시면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작년도부터 보시면은 저기 해군사관학교가 25대 1로 감소를 한 경우가 있죠. 작년도 2021년 경쟁률을 보시면은 경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5, 26, 27, 22대 1 정도로 재작년 2020년도에 비해서 급감을 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지원자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 보시면은 2016년부터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있었죠. 태양의 후예라든가 2017년은 경찰대 같은 경우 청년경찰이라는 또 영화가 나왔었죠. 그런 여파도 있고 2016, 17년도부터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실적 차원에서 일부 학원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대량으로 1차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작년은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러면서 대량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없어졌죠. 그리고 2020년도에 회사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작년도에는 나머지 사관학교에서 전체 지원 동기서를 함께 쓰도록 합니다. 원서 접수 시에. 그로 인해서 허수 지원자를
막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급감을 했죠. 경쟁률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경찰대 같은 경우는 매년 47대, 뭐 57대 이러다 84대 7로 84.7대 1로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모집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약간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경쟁률로 보시면 됩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시험의 문항수와 시험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경찰대학의 경우는 과목과 시험 시간은 문항수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과목별 범위가 작년도와 달라졌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국어, 영어, 수학이 똑같이 사관학교와 달리 우리 수능에서 공통 문항하고 똑같죠. 독서와 문학, 영어는 영어 1, 영어 2 듣기는 제외가 됩니다. 수학도 수1, 수2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사관학교는 과목 시간하고 과목 문항이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항수가 국어와 영어는 기존의 45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시험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영어 경우는 특기평가 항목은 역시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점은 이제 수학에서 경찰대학과 달리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으로 2022 통합 수능에 맞게 응시 과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본인은 선택할 때 수능 과목에 맞게 똑같이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가 문항수와 시험 시간이 축소됐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 과목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파악하면은 1차 시험은 준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반영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미반영이 되고요.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전학년 차등 없이 100%로 반영이 됩니다. 국간사와 육사는 국영수 사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공군사관학교는 계열에 따라서 탐구 영역을 달리 반영합니다. 즉 인문 계열 지원 학생은 사회 과목만, 자연 계열 지원 학생은 과학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4개 사관학교 전체가 이제 AI 면접이 확대가 됩니다. 작년도에 육사도 AI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 육사는 면접 내 AI 역량 검사가 도입되고요. 나머지 세 학교 모두 2차 시험 응시 전에 AI 면접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유일하게 실시하던 2차 시험 내 논술을 폐지하고 면접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1차 시험 남자 자연과 여자 인문 자연 또 합격 배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공군사관학교는 선발 인원이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해군사관학교의 추천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2명에서 4명으로. 참고로 육사는 재학생 3명, 졸업생 2명, 국간사는 2명 이렇게 학교에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군사관학교의 경우는 2차 시험 일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기존에 2박 3일 보던 것을 이제 하루에 2차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준비생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가산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매우 경쟁률이 높고 적은 점수 차이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관학교별로 반영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여기 보시면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5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6404 국간사 같은 경우는 54회까지 올해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회는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났고요. 올해 준비하시는 학생은 5월 10일부터 원서 접수가 되네요. 53회 접수를 서둘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55회부터 꾸준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4개 사관학교는 원서 점수와 함께 접수와 함께 지원 동기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육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 동기서가
간략화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변화 내용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 6월 중에 변경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했고 지금 문항은 화면에 보이는 문항은 작년도 문항입니다. 나머지 사관학교들도 보면은 작년 문항에서 크게 변화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3번 문항이 추가가 되고요. 작년까지 나머지 해설을 제외한 3개 사관학교에서는 지원 동기 분야와 이번 성장 배경과 가치관에 대한 지원 동기서가 있었으니 6월 정도에 홈페이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지원 동기서도 지원 학생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장소도 각 사관학등별로 이렇게 벌써 정해졌습니다. 경찰대학은 아직 비정이고요. 자기가 볼 수 있는 학교도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2022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각 사관학교나 경찰대 개인별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대학교 올해 입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경찰대학교 선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대학은 일반 대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100명 모집 인원에서 50명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해 모집 규모와 똑같이 남녀 통합 선발을 하고 인원도 50명으로 합니다. 연령 제한도 확대가 돼서 41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혼자도 입학을 허용하고요. 체력 검사, 측정 종목, 평가 기준, 변경사항 등은 지난해와 모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여성 선발 비율이 폐지되고 남녀 통합 선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여성자 합격자 비중은 증가했죠. 작년에 경찰대학교에서 작년에 50명 중 여성의 합격자가 13명이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26% 정도 비중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여성 인원을 100명 중에 12명, 즉 12%로 제한했을 때보다도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를 희망하는 여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예년보다도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차 시험에서 국영수, 문항과 시험 시간이 작년도와 변함이 없지만 출제 범위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전형별 모집 인원 600%를 2차 시험에서 선발을 합니다. 2차 시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검사로 나누어집니다.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불합격 판정이 되고요. 인적성 결과도 면접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체력검사와 면접시험은 진행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결정 후에 합격자만 최종 사정에서 반영이 됩니다. 신체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시력, 색각, 청력 등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특히 색각, 경찰의 특성상 신호등도 보고하셔야 되니까 색각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특히 문신, 문신은 작년과 조금 달라진 것이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고 문신이 있더라도 문신의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규칙이 다소 개정이 됐습니다. 경찰대학 체력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학은 악력이 있습니다. 악력이 있고 50m 달리기도 측정을 합니다. 팔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는 일반 사관학교와 똑같지만 오래 달리기 방식이 1500m 사관학교가 아니고 일정 구간을 일정 시간에 계속 왕복하는 왕복 오래 달리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체력 검정은 평소에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평가 종목인 오래 달리기라든가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의 기준을 넘길 수 있어야 되겠죠. 1차 시험을 통과할 경우 수험생들은 1차 시험 이후에 보다 집중적인 체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 평가 종목 가운데서 한 종목이라도 최하 점수인 1점을 받을 경우에는 타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차 시험 성적이 20%,
200점이 반영이 됩니다. 1차 시험에 통과를 해야만이 나머지 전형 점수를 가지고 종합선발에 해당이 됩니다. 1차 시험에서 6배수를 모집하고 체력검사 성적 5% 50점, 면접시험 10점, 10% 100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5%,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도 들어가지만 출석 성적이 들어갑니다. 출석 성적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결석일수를 점수에 반영하는데 1일 미만만이 만점을 맞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결석한다든가 결석이 잦으면은 감점을 받기 때문에 출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형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모두 1차 시험에서 20% 들어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체력 시험 5%, 면접 10%, 학생부 15%,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수능의 비중이 50%입니다. 50%, 즉 500점 만점으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학은 모든 전형이 수능이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끝나고도 수능 준비까지도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관학교의 2022년 선발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관학교는 소수로 뽑죠. 전체 모집 인원은 9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여기도 똑같이 일반 전형 우선 선발과 일반 전형에서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이 있습니다. 각각 50% 이내로 뽑고 남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도 10% 정도 모집을 합니다. 특별 전형에서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고른기의 전형, 재외국민 자녀 등으로 해서 전체 총 6명 선발을 하고요. 특별 전형에서 미중원 시 일반 전형 정원으로 전환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종합 전형으로 그대로 전환이 되고요. 이 내용은 다른 사관학교도 똑같아요. 일반 전형에서 특히 이제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1차 시험에서 통과하고 우선 선발로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종합 선발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단 종합 선발에서는 수능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통과한 친구들은 수능까지 끝까지 준비를 하면은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면접 전형이 기존에 2박 3일에서 2차 시험 하루로 이렇게 당겨졌고, 면접 전형이 굉장히 비중이 높죠. 우선 선발에서는 20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우선 선발에서 1차 시험에서 25%, 체력 검정 10%, 면접 40%죠. 그리고 교과 성적 23%, 그다음 비교과 출결 3%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합 선발에서는 체력 검정 5%, 면접 15%, 교과 9%, 비교과 1%, 수능이 700점이 들어갑니다. 종합에서는. 종합이 700점, 70%가 들어가죠. 1차 시험 방식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관학교 전체 1차 시험 방식과 똑같습니다. 4개 사관학교 공통으로 올해 시험 일자는 7월 31일 실시하고요. 1차 시험은 전 지원자 응시 대상자로 하죠. 선발되는 인원은 모집 정원 기준으로 남자는 인문 4배수, 자연 8배수, 여자는 인문, 자연 똑같이 4배수를 선발합니다. 올해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예비 합격자도 1차 선발 인원의 10% 정도 이내를 함께 발표를 합니다. 1차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나뉘고 수능과 유사한 형식이었었죠. 올해 실시되는 통합수능에 따라서 국어, 영어는 공통 과목만 실시되고, 또 영어는 듣기 문항이 제외가 됐었죠. 그리고 기존 국어, 영어 문항수가 45문항이었었는데 올해는 30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시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요. 쉬는 시간만 부여하고
점심 먹지 않고 1시 반까지 이렇게 실시가 되죠. 수학은 공통 과목과 계열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공통 과목인 수, 원, 투를 포함해서 인문 계열은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자연 계열 지원자는 미적과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2차 시험에 등록해야 돼요. 1차 시험에 선발인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집 정원에서 남자는 인문 4배수, 자연 8배수, 여자 4배수였고요. 2차 시험에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2차 시험에 응시할 것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도 학교장 추천으로 2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명이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 기간 내에 추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 통지도 이 기간 내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9월 1일 전 성적 통지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4회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까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 외에 기타 서류 제출 절대 까먹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안사도 똑같이 2차 시험은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인적성 검사, 면접 검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2차 시험은 앞서 일정에서 보셨듯이 9월 13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개인별로 올해는 하루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엔 2박 3일이었다고 했죠. 조편성이 미리 나눠집니다. 조편성은 9월 8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수험생은 조편성을 반드시 확인해서 해당 일자에 응시해야 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조 변경은 불가합니다. 면접은 내적 영역, 대인 영역, 외적 영역 등으로 나눠서 평가가 됩니다. 면접 영역에서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 득점한다든가 면접의 총 점수 60% 미만으로 득점될 경우에는 아예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차 시험 전에 사관학교는 똑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AI 온라인 면접을 실시해야 돼요. 정해진 기간 내에 AI 면접에 미실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AI 면접 결과지는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AI 면접 관련한 세부 공지는 홈페이지 국가안사 입학 안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후에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체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안사에 입학하기 위한 신체 조건은 여기 보면 BMI 지수라고 있습니다. BMI 지수는 신장의 제곱을 가지고 몸무게를 체중을 나누는 것이 BMI 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키가 170 정도 되는 친구가 70kg다. 그러면은 키의 제곱을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24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장에 대비한 체중을 가지고 비만 지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외의 신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합격, 불합격의 판정 조건이 됩니다. 체력 검사도 평가 종목 기준이 다 달리 돼 있고요. 특히 체력 검정은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나머지 사관학교가 동일하고요. 1급부터 15급까지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불합격 판정 조건이 되는데 15등급을 맞으면 아예 불합격이 됩니다. 특히 오래 달리기는 남자의 경우는 1.5km, 여자의 경우는 1.2km를 실시하고요. 남자는 7분 39초 이후에, 여자는 7분 30초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2분간 실시합니다. 남자는 특히 17개 이하, 여자는 7개 이하인 경우에는 15등급 미만을 부여받습니다. 팔굽혀펴기 역시 2분간 실시하고 남자는 9개 이하, 여자는 1개 이하인 경우엔 역시 15등급 미만을 부여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중 한 종목 이상 15등급 미만을 받으면은 2차 시험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합격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오래 달리기는 15등급을 맞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국가안사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 나누어지고요. 우선 선발은 일반 대학에서 수시 모집과 같은 겁니다.
우선 선발의 대상이 되려면은 1차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1차 시험 통과한 이후에 체력 검사 50점, 1차 시험 성적 50점, 면접 200점,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125점, 한국사 능력 시험 가산점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선발합니다. 단 입학 자격을 충족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고 1, 2차 시험에 합격한 인원 중에서 종합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 우선 선발입니다. 입학 자격을 충족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인원 중에서 우선 선발에서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은 종합 선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선발에서 비선자를 포함해서 종합 선발에서 포함되는데 보시듯이 종합 선발에서는 수능 시험이 700점이 들어가요.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능 준비까지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대신 1차 시험에 통과한 친구는 종합 선발에서는 1차 시험의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파일럿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사관학교죠. 경쟁률이 매년 치솟고 있는 사관학교입니다. 2022학년도 선발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은 235명으로 지난해 215명에서 20명이 늘어났습니다. 모집 비율은 우선 선발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80%를 모집하고요. 종합 선발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우선 선발로 189명, 종합 선발로 46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형별 명확한 선발 인원을 공시했습니다. 우선 선발은 일반 전형 174명 내외, 특별 전형 15명 이내, 종합 선발은 46명 내외 등으로 이렇게 공시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별에 따른 모집 인원은 남자를 211명 내외를 모집하고 여자 24명 내외, 전년 대비 각각 11명, 2명이 증가했습니다. 성별 비율을 보면은 89.8, 여학생 10.2% 수준으로 정년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인문계열 85명 내외, 또 자연계열 126명 내외로 자연계열 선발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여자는 인문자열 각 12명 내외로 동일하게 선발을 합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시했던 2차 시험에서 역사 안보 논술이 올해 폐지됐다는 것이 공군사관학교 전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주어지던 배점 30점이 면접 전형으로 확대가 됐어요. 면접에 330점으로 면접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술 전형은 사관학교 중에서는 공군사관학교만 유일하게 유지되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공군사관학교가 제외되면서 이제 사관학교에서는 논술이 전체가 다 폐지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도 역시 타 사관학교와 같이 특별 전형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그런 기회 전형, 재외국민 자녀도 모집을 하고 공군사관학교는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 반영 방법이 점수가 이렇게 달리 나타납니다. 보시듯이 우선 선발은 1차 시험의 성적이 400점이 들어가지만 종합 선발에서는 500점이 들어가죠. 단 종합 선발의 대상이 되려면 1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자,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2차 시험이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체 검사와 체력 검사,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올해부터 논술이 폐지됐습니다.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 이렇게 나눠지죠. 면접은 2차 시험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요소예요. 논술 폐지와 함께 배점이 기존의 300점에서 330점으로 올랐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면접은 품성, 가치관, 책임감, 국가 안보관, 학교 생활, 자기소개서, 가정환경, 지원 동기, 용무 태도 등 굉장히 다양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면접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차 시험 면접 전에 AI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AI 면접 결과는 또 본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시기나 방법 등의 세부 안내는
추후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되니까 AI 면접도 성실하게 응시를 해야 됩니다. 체력 검정은 2019학년부터 제자리 멀리뛰기가 폐지됐습니다. 다른 사관학교와 똑같이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개 종목으로 실시됩니다. 오래 달리기는 남자는 1500m, 여자는 1200m, 기록에 따라서 1급부터 15급까지 구분하는데 남자는 7분 32초 이상, 여자는 7분 30초 이상일 경우에 그 이후에 들어오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2분 동안 남자는 35개 이하, 여자는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15등급. 팔굽혀펴기도 2분 동안 남자는 20개 이하, 여자 5개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합니다. 등급별 배점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150점 만점에 또 80점 미만일 경우는 역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체력 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체 검사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단만 돼요. 점수화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공군산학교 지원자의 절반 가까이는 눈 때문에 불합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시력자 중에 공사 신체 검사를 통해서 굴절 교정술 수술 적합자는 합격이 가능하지만 신체 검사 이전에 굴절 교정 수술을 받고 오는 경우는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군산학교 지원한 학생들은 미리 눈에 대한 수술을 하면은 자격이 안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검사 평가 종목 및 기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불합격 기준, 특히 오래 달리기는 불합격 기준 해당자가 남자는 7분 30초, 여자는 7분 30초, 여학생은 1200m고 남자는 1500m입니다. 그리고 3개 종목 중에 15등급이 2개 종목 이상인 자, 총점 150점 만점 80점 미만인 자도 불합격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2022년 선발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육사 모집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30명을 모집합니다. 남자 290명, 여자 40명 선발합니다. 전형별로 남녀 인원과 문이과 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남자는 290명 중에 문과와 이과를 각각 동일하게 50%씩 선발합니다. 여자는 40명 인원 중에 문과가 60%, 이과가 40% 비율로 이과에 비해 문과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형별로도 일반 전형, 우선 선발의 학교장 추천 전형과 적성 우수 전형으로 각각 98명 선발합니다. 국간사나 이런 데와 달리 공사와 달리 우선 선발의 학교장 추천과 적성 우수 전형으로 다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게 특징이죠. 지난해까지도 66명 모집했던 일반 우수 전형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우선 선발에서 학교장 추천, 적성 우수, 일반 우수 이렇게 했었는데 일반 우수 전형이 66명이 폐지가 되고 두 전형의 모집 인원이 학교장 추천과 적성 우수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이후에 모집하는 종합 선발 인원도 116명 내외로 모집을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명이 증가했습니다. 타 사관학교와 같이 특별 전형으로 역시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고른교회 농어촌 학생, 고른교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총 18명 내외로 선발을 합니다. 전형별 남녀 인원과 문이과 비율도 동일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사관학교는 최초 지원 시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특별 전형의 자격 조건이 됐으면 특별 전형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면 안 되고 학교장 추천 인원은 재학생은 3명, 졸업생 2명까지 학교장 추천으로 총 5명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우선 1차 시험, 어려운 1차 시험이 합불로 점수가 되지 않고 합불로 판결이 되고 2차 시험 점수로 반영이 되고 1차 시험 통과 후에 학교장 추천에서 우선 선발이 안 됐다면은 불합격되는 것이 아니고 적성 우수 전형으로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비추천을 받은 학생들과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적성 우수 전형에서 선발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또 제외가 됐다면은 수능까지 성실하게 응시를 해서 종합선발로도 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육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형 추천을 받는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은 1차 시험 원서 접수 계열과 동일 계열로 응시해야 됩니다. 동일 계열이 아닐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전형별 선발 방법과 배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선발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 지원자 대상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은 타 사관학교와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으로 보는 거고 일정 배수로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뽑은 후에 여기 1차 시험에 합격된 학생만이 뒤에 적성 우수라든가 종합전형 선발에 지원 자격이 됩니다. 이후에 1차 시험의 합격자 이후에 체력 검정이라든가 신체 검사, 면접 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육사 2차 시험은 1박 2일로 운영이 됩니다. 첫째 날에 1일차에 체력 검정을 하고요. 2일차에 면접 시험과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2차 시험이 끝나고 만약 불합격하지 않은 2차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전 우선 선발이 또 실시됩니다. 전형별 선발 순서를 보시면은 학교장 추천, 적성 우수, 종합 선발 이런 순으로 선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적성 우수, 종합 선발까지 3번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육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거고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적성 우수와 종합 선발 2차례 선발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육군사관학교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AI 역량 검사가 도입된 것이죠. 그리고 또 1차 시험 문항수는 동일하게 앞서 받겠다고 했고요. 지원 동기서가 간소화됐다고 했는데 아직 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6월 정도에 지원 동기서 간소화 내용을 꼭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교사 추천서는 작년과 달리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신 반영 과목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된 것은 앞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AI 역량 검사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2단계 면접에서 실시하던 일부 평가가 AI로 대체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면접 시험인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1시험장 보던 내용이 예년에는 뭐 토론, 면접 이런 거였었는데 이 1시험장 내용이 올해는 AI 역량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2차 시험 중에서도 요 2차 시험은 면접, 신체 검사, 체력 검사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면접이 종합 선발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배점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종합 선발에서 수능 다음으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올해 역량 검사 AI 면접이 전격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AI 면접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기타 면접장별로 굉장히 다양한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뭐 주적이 어디냐 뭐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큰 구령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외적 자세나 신체 균형 이런 것도 봅니다. 자, 면접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육군사관학교의 신체 조건은 표와 같습니다. 타 사관학교와 똑같이 BMI 지수를 가지고 점수를 반영하고요. 이 신체 조건은 신체 등위와 뭐 그 외에도 내과, 피부과 등 11개 종목으로 구분되어 이렇게 실시되기도 하는데 신체 등위는 이렇게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는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BMI 지수가 기준으로 4급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이 됩니다. 4급 이하인 경우는. 3급일 때는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 합불 결정을 따릅니다. 대부분 1, 2등급에 해당돼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력 검사의 평가 종목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검사는 오래 달리기, 의무 밀기, 팔굽혀펴기 똑같이 사관학교가 똑같죠. 우선 선발 불합격 기준은 오래 달리기에만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오래 달리기에서 10급 이하에서는 우선 선발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요 C급의 기준을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래 달리기는 특히 남자의 경우는 1.5km, 여자 1.2km 하는데 1급부터 16급까지 구분이 됩니다. 16급은 보류 대상이 되고 그 이하 남자는 7분 39초, 여자는 7분 29초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몸 일으킬 경우에도 남자의 경우는 34개 이하, 여자는 20개 이하이면은 16급 판정이 돼요. 8급 표기도 16급, 기준 남자 17개, 여자 3개 이하. 두 종목 이상 이렇게 16급 보류 획득을 받으면은 역시 2차 시험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합부를 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얀 제복이 멋진 마지막 해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올해 모집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올해 총 모집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70명 모집합니다. 국간사 다음으로 소규모로 모집을 하죠. 성별 선발 인원은 남자 150명, 여자 20명, 전체 모집 인원의 각 88%, 12% 차지하죠. 전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전형별 정원 대비 비율도 보시면은 일반 전형에서 우선 선발이 60% 내외, 55에서 60% 내외 정도를 모집하고요. 일반 전형의 고기장 추천 20% 내외, 그리고 정시로 가는 종합 선발이죠. 종합 선발이 20% 내외로 모집합니다. 특별 전형은 타 사관학교 똑같이 고른 기회 2.4% 정도를 모집을 하고요. 다른 점은 올해 고교장 추천 전형 추천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제출이 폐지가 됐고요. 1차 시험 추가 합격 제도가 또 시행된다는 것, 이런 것이 작년과 다른 점입니다. 전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타 사관학교와 똑같이 접수를 하고요. 원서 접수 시에 지원 동기서 필수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원 동기서 필수 입력하고 성실히 입력을 해야만이 원서 접수가 통과가 됩니다. 1차 시험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을 본 이후에 1차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뒤에 있는 우선 선발이라든가 종합 선발의 자격 대상이 되는 거죠. 2차 시험에 2차 시험에서는 신체 검사와 체력 검사, 면접 등을 실시하고요. 우선 선발 이 점수를 가지고 우선 선발 모집 정원의 20% 정도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기타 일반 우선 선발 전형으로 55에서 60% 정도를 모집합니다. 그 나머지 특별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요. 여기에서 비선발될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포함된 종합 선발로 또 20%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해군사관학교의 전형별 선발 방식 및 배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일반 우선 전형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로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선발에서 불합격한 친구는 또 종합 선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교 학교장 추천 인원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졸업생을 포함해서 학교장 추천이 4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2명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1차 시험 20%, 1차 시험이 20%, 체력 검정 10%, 면접 40%, 그리고 잠재 역량 평가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20%가 반영이 됩니다. 학생 무가 10% 반영이 되고요. 학생에 따라서 한국사 가산점이 있으면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체력 검정에서 성적이 우수하면은 체력 검정 가산점 3점까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교장 추천에 한해서는 요 잠재 역량 평가는 2차 시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비교과 영역이라든가 추천서나 학생부 같은 거 아니면은 심층 면접 등을 통해서 리더십이나 공동체 의식,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점수화됩니다. 잠재 역량 평가. 자, 이 고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에 선발되지 않은 친구는 일반 우선 전형에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친구와 1차 시험 통과 이후에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에서 제외된 친구가 함께 경쟁을 하는 것이 일반 우선 선발입니다. 일반 우선도 수능은 반영되지 않아요.
수능 방영되지 않은 우선 선발 전형이고 원서 접수 시 일반 우선으로 지원한 경우 포함해서 고구장 추천과 함께 선발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전형 방법은 1차 시험이 40%가 들어갑니다. 학교장 추천보다 1차 시험의 점수가 배점이 굉장히 높죠. 체력 검정 10%, 면접 40%가 들어가죠. 이거는 고기장 추천과 똑같습니다. 학생부 10%, 가산점은 역시 한국사 5점, 체력 검정 3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종합 선발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일반 우선 전형에서 혹시 선발이 안 됐더라도 수능까지 성실하게 본다면은 종합 선발에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굉장히 배점이 높죠. 500점이 들어갑니다. 모집 정원의 20% 내외를 종합 선발로 모집을 하고 수능 성적 전형 중에 유일하게 수능 성적이 50% 500점이 반영이 됩니다. 학생부 성적은 10%, 체력 검정 10%, 면접이 30%, 체력 검정 가산점 역시 동일하고요.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은 신체 검사와 체력 검정, 면접, AI 면접 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신체 검사 기준에 따라 판별이 되고 합격, 불합격만 판별이 되고 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체력 검사는 다른 사관학교와 똑같습니다. 3개 종목을 평가하고요. 이건 점수가 되는 것이고 면접은 똑같이 개별 또는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또 군인의 기본 자세, 적응력, 인성, 품성 등이 평가가 됩니다. 배점이 굉장히 높았죠. AI 면접은 2차 시험 응시 전에 별도 지정 기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2차 시험 응시자 대상 별도로 공지가 됩니다. 반드시 실시해야만 되고 이걸 실시 안 하면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체력 검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검정은 타 사관학교와 똑같습니다. 불합격 판정은 오래 달리기 불합격 기준에서 남자는 7분 36초, 여자는 7분 30초 이상이 되면은 아예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의무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도 두 종목 동시에 등급이 30등급까지 나눠지는데 그 이하에 해당되면은 불합격이 됩니다. 자, 등급별 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해군사관학교는 타 사관학교와 달리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가산점은 한국사 가산점은 다른 사관학교와 동일하고요. 동일하지만 올해 한국사 인증시험 중에 53회까지만 제출이 가능하죠. 타 학교는 54회까지 있었는데 해군사관학교는 53회 인증이 되니까 5월달 5월 초에 53회 반드시 검정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요. 체력검정 전에 전 종목 1등급 획득 시에 가산점 1점이 부여됩니다. 체력검정 전 종목 1500m, 팔굽혀펴기, 의무 일으키기 전 종목 1등이면은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그 외로 태권도 3단, 유도, 검도 2단 이상이면 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특성상 수상인명 구조 자격증이 보유한 친구에게는 또 가산점 1점이 부여됩니다. 가산점 1점 1점 자체가 매우 경쟁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사라든가 이런 거 준비 안 된 친구들은 반드시 준비하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의 입시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멋진 경찰 간부 후보생과 사관생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